슈퍼 3도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를 일단 좀 먼저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동성이 옛날에 33 이상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30일 근처에 지금 있습니다. 30에서 30일 근처에 있어서 이 돈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옛날에는 이게 이 많은 돈을 이 뭐지 막아가지고 분배를 시켰어요. 조정지역 이런 거를 규제하면서 이 많은 돈을 비조정적으로 유도시키는 전략을 써서 지역이 골고루 오르게 하는 정책을 썼는데 지금 규제가 다 풀렸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뭐 평택도 뭐 어떠냐, 들어올 거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취득세 중과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규제가 다 풀렸기 때문에 양극화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2017년, 18년에 또 양극화가 엄청 셌어요. 그때 나머지 뭐 평택뿐만 아니라 경기도 자체가 안 올랐어요, 사실. 뭐 물량도 많았지만 원래 그래요. 갈 수 있으면 사람은 최대한 좋은 거를 가려고 하지 어 분배가 되지 않습니다. 분배가 되지 않아. 그러면 아주 많아야 돼. 돈의 양이 아주 많아야 돼. 근데 모르죠. 이게 조정적을 만약에 걸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걸거나 아니면 취득세 중과가 풀리거나 뭐 어떤 변수가 생기면 흘러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다주택자를 유입을 시키면 다주택자는 지금 서울 쪽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뭐 그런 저평가된 데를 먼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변수인데 이 국회가 지금 장악당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좀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힘들다고 보고 있고 이 수요 대상이 옛날에 둘 다였는데 지금은 실수요만 거의 대부분 갈아타게 하는 장이고요. 아마 평택으로 아마 갈아타기를 한다면 뭐 당진이나 서산이나 이런 데서 오겠죠. 오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없진 않은데 좀 약하다는 거지. 아무래도. 왜냐하면 서울처럼 꼭 지하철 근처에 이런 데 꼭 살아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차 타고 다니는데 평택 어디에 살아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응? 웬만하면. 서울은 근데 그렇게가 안 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교통이 막혀서. 뭐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가수요도 좀 뭐 지방 자기 집 팔고 이 사는 거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는데 다 똘똘이 위주로 좀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 어떤 규제 변화가 없으면 이 현상이 지금 계속 될 확률이 높아요. 음. 근데 똘똘해서 덜 똘똘이로 갈 확률이 높다. 퍼진다면. 퍼진다면 아마 서울은 다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 다음엔 경기도도 상급지, 상급지.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가 뭐 안양, 수원 정도, 화성 이 정도까지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 거기도 아직 안 올랐는데 그게 넘어서 거기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지금 이르지 않느냐. 지금은 조금 이르지 않느냐. 이런 관점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현재랑 지금이랑 좀 차이 나는 게 어, 현재 상태는 강남 3구랑 용산만 지금 규제 중이라서 대출이 50%밖에 안 나온다. 고소득자만 대출해주고 똘똘이를 뭉치는 중이고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급지로부터 이제 하급지로 흐르는데 이게 서울시가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1등부터 2등, 3등, 4등 다 요쪽에 이제 몰려 있어요. 응? 요쪽에 몰려 있고 이게 제일 먼저 올랐어 실제로. 실제로 이게 제일 먼저 오르고 나서 2군이 이제 오르고 3군이 오르고 4군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제가 이제 급지를 이렇게 나눠 보면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1군 송파구까지 1군이라고 봤을 때 지금 95에서 회복률이 95에서 100%야 지금. 그러니까 전고점에 도달했거나 조금 넘었거나 평균적으로 하는 90에서 100 정도까지 이게 회복이 됐다. 그리고 2군은 90에서 95. 요 정도가. 그리고 뭐 3군은 이제 강동구, 동작구, 중구, 수성구, 이런 데가 이제 85에서 90. 4구는 요 정도, 5구는 뭐 이런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건데 뭐 아직 안양까지는 안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안 왔고 지금 노원 정도 관악 구로구 이런 데는 좀 오고 있는 것 같아. 이제서야. 그래서 얘가 지금 75 정도 있는 애들은 한 5% 정도씩 시프트 될 확률이 좀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격차가 얘가 그럼 100%까지 갈 수 있느냐? 지금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얘가 근데 전방을 더 뚫면은 이게 또 올라가겠지. 이렇게. 이 키높이 상태로 유지한 채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지금 있는 거지. 지금 상당히 불균형한 장세예요. 이 밑에는 거의 지금 흐름이 안 오고 있습니다. 지금 6군, 7군, 8군은. 그 서울도 지금 이제는 제가 이제 10기 마지막에는 저 요쪽을 추천을 했어요. 요쪽을. 요쪽. 이게 3군, 4군 정도 되는데 4군. 4군 정도 되는 데를 추천했고 지금 현재는 지금 5군을 추천하고 있어요, 지금. 노원구 이런 데가 이제 마지막에 좀 올라가지 않아. 근데 이 안에서도 똘똘이를 사야 되기 때문에 어, 몇 개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순위가 하급지인 이유는 구축이고 안 좋은 물건이 많아서야. 그래서 옛날처럼 뭐 구 자체를 제가 찍는다고 해서 이 전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좋은 거가 올라갈 차례다 이거야. 최대한 대장주를 사야 돼요. 지금은. 최대한 대장주. 그리고 현재가 이제 양극화인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2009년부터 이 1분위하고 5분위 비율을 제가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치솟는 현상이 2017년, 18년. 이때 거의 5까지 갔어요. 5, 5.1. 근데 지금이 5.1이야. 지금이. 음. 근데 이때부터 왜 이게 양극화가 없어졌냐? 조정지역을 걸면서 그 끝에 몰리던 돈이 중급지, 하급지로 흐르면서 격차가 좁아졌어요. 음. 좁아졌어. 좁아져가지고 이게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건데 제가 이 갈아타기를 가장 좋은 시기를 딱 보니까 이 양극화 지수가 뭐 3.9에서 4.2 사이에 있을 때는 갈아타기가 가장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홀딩하라, SF파킹 지역을 갖고 있으면 홀딩하라는 이유가 지금 되게 안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갈아타기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갈아타고는 제일 싶은 시기인데 이럴 때가 갈아타고 싶은 마음은 제일 강한데 이성적으로는 제일 안 좋은 시기야, 사실은. 근데 SF파킹이 없는 사람들은 해야 돼요. 그래도. 음. 좀 복잡해. 복잡한데 과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이제 변수입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 달렸어요. 정부에 계속 놔둘 거냐, 할 거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역대 최고 신기록을 세울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이 양극화 지수를 계속 관찰을 해줘야 되는데, 음, 뭐 돈을 이제 강제적으로 흘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최상급지, 뭐 예를 들어서 지방으로 만약에 간다. 그럼 최근에 이제 검토하는 게 전세에다가 DSR을 거는데 수도권만 건다. 옛날처럼 수도권만 뭔가를 건다? 그러면은 돈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25년 정도까지 가다가 26, 25년, 6년에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똘똘이보다는 이제 살 사람은 다 거기 사가지고 이제 갭 투자장이 오히려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갭 투자장이. 근데 갭 투자는 아무래도 갭이 작은 거가 더 선호되는 쪽이다 보니까 그런 공급 물량이 적은데 상급지가 아닌 데를 매수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요게 좀 줄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징은 서울대 비서울을 했을 때 서울만 오르는 현상 설명드렸고 서울이 이렇게 있을 때 서울만 오르고 서울도 상급지만 올라요. 하급지는 그렇게 많이 회복이 좀 안 돼 있고 그 이유는 하급지로 갈수록 가수요가 실수요보다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이 가수요를 현재 묶어놨기 때문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노원 같은데 가수유가 80이고 실수유가 20이면 힘이 20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20조차도 이 똘똘이로 좀 들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계동 이런 데가 더 선호되겠죠. 노원구에서도. 근데 실제 가수유가 붙으면 상계동이 더 인기가 많다는 거야. 상계동이. 근데 이제 슬슬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이 가수유가 똘똘이라고 그 봤던 곳을 이제 실수요도 이 비싸니까 넘어오는 것 같아. 상계에서 중계 아니 중계에서 상계 하계 쪽으로 좀 넘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애시당초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표로 대장주 가장 대장주가 아니라 거래량 1등 올해 거래량 1등을 제가 이걸 다 표시를 해놓은 건데 지역마다 지금 참 분위기가 틀린 게 이게 물론 시간이 좀 지나서 조금 더 올랐어요. 올랐는데 그래봐야 이거 한 몇 주밖에 안 된 자료예요. 한 달 좀 안 됐어요. 위에는 전국 실거래가 기준, 호가는 더 높고요. 실거래가가 이미 95%를 찍었어요. 위에는 거래가 1등 되는 애들이 다 90%야 이런 데는. 근데 여기 중구 정도부터는 이 남산타운이 1등인데 이거 리모델링주 이런 거는 이제 아직 80%가 좀 안 됐고요. 그 중간도 다 80%, 85% 정도는 다 됐어. 근데 어디서부터 이게 70%대가 나오느냐? 어, 대체적으로 이 관악구부터 아직 좀 덜 오른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래량 1등으로 되는 애들이 이 실수요보다는 약간 투자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밑에서부터는 여전히. 음. 그래서 내가 꼭 지금 실수요를 안 하고 뭐 결혼 안 해서 집이 필요 없는 분들은 옛날에 가수요가 많이 찾았던 곳 중에 똘똘한 애를 제가 사라고 좀 권장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런 데들을 좀 더 많이 봐야 된다. 위에보다도. 어차피 못 사니까. 떨어져도 못 사는 수 있잖아요, 가격이 비싸면. 그리고 경기 남부만 엄청 오르고 북부는 지금 아직 좀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돈이 있고 이제 실수요자분들은 여전히 이제 남부를 계속 호시탐탐 노려오셔야 되는 거고 돈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집이 꼭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북부 중에서 똘똘이 급지가 높으면서 똘똘이를 최대한 잡아보시면 얘까지는 흐름이 올 확률이 있습니다. 북부에서 똘똘이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축만 오르고 구축은 안 오르는데 신축이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구축 중에서 똘똘이를 노리면 얘까지는 흐름이 또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구축을 오히려 좀 추천을 하는 상태고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 대 비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만 오르고 비아파트는 안 오르고 뭐 이런 상태인데 비아파트는 아직 제가 추천을 못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무조건 아파트를 해야 된다. 당분간은 계속 아파트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부가 이제 집값을 올리는 이유는 공급의 확장 때문인 거고 제가 블로그에 올린 그 유명한 표가 있죠. 유명한 표가 이 두 개의 이제 정부가 둘 다 이제 표를 원해요. 표를 원하는데 이 표를 어떤 식으로 받냐? 이 문재인 정부는 줘가지고 어 복지를 줘가지고 이 표를 얻고요. 이 윤석열 정부는 이제 세금 감면 그러면 정책 지원을 통해서 이제 표를 얻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복지를 얻으려면 돈이 필요해요. 다 돈을 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개인하고 기업 모두에게 세금 징수를 합니다. 근데 이 윤석열 정부는 이 기업을 키우고 이제 개인한테 돈을 받다 보니까 좀 세수 거치는 게 좀 작아요. 작은데 이 개인한테 돈을 얻는 방식이 세금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있어요, 세금이.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보통 이제 보유세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집값을 전체적으로 다 올려줬어야 됐어요. 어떤 특정만 올리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땅끝까지 올려야지 이게 보유세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또 이 보유세가 올라가려면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그런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골고루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조정지역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기 있던 여기만 사지 말고 저기도 사라. 계속 이렇게 퍼뜨리면서 전체를 다 올렸죠. 그러고 묶어놓고 보유세를 1단계 언제 하고 2단계 언제 하고 3단계 언제 하면서 차츰 올리겠다. 응? 뭐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3단계는 뭐 거의 공시지가하고 뭐 거의 공시지가를 현실화율을 시키겠다. 그래서 뭐 실제 거래가 수준으로 올려가지고 뜯겠다. 이러다 끝난 거예요. 무시무시한 그 빅 플랜을 사다가 이제 끝나고 이 취득 대상이 아무래도 많이 뜯어야 되니까 다주택하고 이쪽을 많이 몰아서 보유세를 두드려 팬 건데 어쨌든 이 정책 방향이 이게 수요 억제 쪽으로만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음. 완화보다는 규제 중심으로 했지만 가격이 오른 거는 이미 큰 방향성이 돈이 많은 방향에서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지만 음,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막은 것도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오르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었지만은 이게 좀 이 보유세를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은 분명히 있었고요. 윤석열 정부도 그러면 또 여기는 뭐 착한 편이냐?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보유세는 낮추고 있어요, 지금. 응? 낮추면서 이 표를 얻긴 하는데 여기는 취득세를 하고 양도세를 통해서 개인한테 뜯어가지고 이거를 거둔 세금을 가지고 핵심지로 몰아서 개발을 하려는 플랜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는 컴팩트 시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나 어떤 그 좀 그 발전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바라보는 게 이게 틀려요. 여기는 좀 확장이야. 그래서 기업 도시, 뭐 혁신 도시 이런 게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더 추가적으로 땅을 넓혀서 하는 게 여러 명한테 이제 혜택이 간다 이런 거고 여기는 집중화하자. 어? 집중화해서 이제 역중심이에요. 여기는 윤석열 정부는 거듭은 역만 발전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역으로 제가 붙으라는 이유가 이 결국 세금 거두면 그 돈을 다 이 중심지나 핵심지만 개발시킬 거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취득세를 중심으로 걷어야 된다고 본다면 공급을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공급을.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게 이 집값이 오르면서 아니야. 자재비가 상승하면서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수요가 감소했어요. 수요가 감소하니까 수익성이 안 맞아.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다 멈춰버렸어요. 공급을 해야지 취득세를 얻는데 수요가 안 살아나니까 공급을 안 하네. 근데 공급을 잘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다 풀고 속도를 다 완화해 줬는데 공급을 안 해.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온대. 수요가 없어서. 그래서 다시 수요를 올리죠. 수요를 증가시켜서 지금 가격을 올려놓으니까 분양이 또 다시 증가합니다. 그럼 공급이 다시 증가 방향으로 갔고 이게 이제 다시 이제 결국은 취득세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한번 분양이 완판되면 2, 3년 뒤에 무조건 취득세로 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정책 지원해서 이제 표를 얻겠다는 방식인데 뭐 미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이 민주당 쪽으로 이제 간다 그러면은 이제 세금 보유세가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유세가 올라가면 아마 그래서 또 하락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이 양극화 이 스탠스를 봤을 때 민주당이 왔을 때 봐보세요. 이게 사실 2017, 18년이면은 이 기존 정부에서 한 개 욜로 넘어간 거거든. 응? 이 기존 정부에서 한 개. 그러니까 이때는 보수잖아요. 보수가 잡으면은 이게 양극화가 돼요. 이렇게 집중형이야, 약간 집중형. 여기도 집중형이야. 근데 민주당이 잡으면은 일단 양극화는 두드려 팹니다, 여기. 양극화 두드려 패요. 그때 갈아타기를 하는 거야. 그때. 근데 쉽지는 않겠지만 갈아타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뭐 20년, 21년이 뭐 갈아타기가 좋은 장이냐 이렇게 왜냐면 가격이 절대 가격이 비싸니까 갈아타기 좋은 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때가 갈아타기가 맞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밑에 있는 중하위권 물건들도 다 올랐기 때문에 비쌌지만 이걸 팔면은 격차가 지금보다는 훨씬 작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그 1, 2급제는 내리고 위에는 오르잖아요. 응? 그때는 그래도 많이 올랐지만 밑에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갈아타기 장세였다. 아마 민주당이 되면은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 상급지를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왠지 바뀔 것 같아요. 이런 게 문제야. 이런 게. 이 보기가 안 좋잖아요. 이게 뭐 그러면 어, 가진 자만 뭐 계속 부자 되고 밑에 표는 밑에가 훨씬 많은데 표는 밑에가 훨씬 많은데 밑에는 지금 뭐 재미가 없고 응? 위에만 재밌고 이러면은 이제 무너지죠, 당연히. 응? 당연히 무너지는데 아니면 뭐 이렇게 잡든가 옛날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으니까 오래 해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 해먹었잖아요. 응? 뭐 탄핵되긴 했지만 정권 이제 두 번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했던 거는 이제 그동안에 준비했던 공급. 응? 그래서 진짜 감히 예측을 하건대 다음번에 민주당 그다음 두 번 연속 이제 보수 쪽에서 두 번 연속 역사가 반복된다면 그런 쪽으로 가면서 이게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안정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는 이런 추세 때문에 공급을 지금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서 지금 이제 규제를 살짝 하려고 해요. 하는데 아까 그 질문 중에 그런 질문 있었잖아요. 뭐 장이 어디죠? 장이 라디오스. 장이 라디오스 당첨되는데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공급도 안 되잖아요. 또 사업성이 뭐 어쩌고저쩌고 안 돼서 안 나오면은 또 올리려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 올리려는 노력이 대표적인 게 선도지구가 있고요. 선도지구 들어봤죠? 사업 진행 안 되는데 왜 안 돼? 봤더니 사업성이 안 나온대. 그래? 그러면은 다 해줄 수는 없고, 왜냐면 다 해주면 너무 혼란이 생기니까 특정 지역만 핀셋으로 집어서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선도지구인 거고. 지금 노원구 쪽에도 지금 또 뭐 정비구역 지정 뭐 이름만 바꿔가지고 어쨌든 걔도 특정 지역만 용적률 올려서 사업성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강제로.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똘똘이만 올리면 돼요. 왜냐하면 신축은 똘똘이랑 가격이 경쟁되는 거고 중하급지는 가격이 올라봤자 우리 목적이 보유세가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는 거야. 그래서 이 계속 올라가는데도 가만히 내버려두는 이유가 이 공급을 똘똘이만 올리면 공급이 돼요. 똘똘이만 올리면. 그러니까 장이 라디우스 같은 경우도 싸지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옛날 이런 답변 드렸는데, 이게 주변 신축이 8억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분양을 10억에 했네? 응?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그럼 이거 분양 될까요? 안 될까요? 분양이 안 돼요. 그럼 미분양이 난단 말이야. 그럼 얘를, 얘가 미분양이 나면 그 뒤에 이제 10.5, 11억 이렇게 계속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 분양을 못 하잖아요. 여기도 미분양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10억으로 올리면 돼. 그럼 얘가 오 싸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 8억일 때 요거 8억일 때 이 밑에 뭐 6억, 5억, 4억 이렇게 쭉 있는데 여전히 얘가 10억 됐을 때도 5억, 4억, 6억 그대로 있어도 얘가 어쨌든 싸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얘만 10억이 되면 이거 싸네? 얘 완판되고 10.5도 잘 되고 11억도 잘 되고 하다가 또 한 12억에 또 분양하면 또 안 되잖아요. 분양이. 그러면 얘를 또 올려야지 이제. 또 한 11억이나 12억을 올리면 그래도 뭐 이게 싸지는 않지만 비싸지는 않네 이러면서 이제 또 들어가는 거고 이거를 삼기 신도시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할 확률이 높아요. 이 짓을.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뭐 사도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뭐 이게 무섭냐 안 무섭냐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카레이서가
사실 300km 막 이렇게 달려도 무섭지 않을 거 아니에요, 카레에서는. 음. 그러면 일반인한테 차를 300km로 가는데 안 무서우세요? 무섭지, 당연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해봤냐, 그리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됐냐에 따라서 이제 확신이 달라져요, 개인마다. 응? 그러니까 정답을 찾으려기보다 아무리 신뢰할 만한 전문가가 있어도 그 전문가를 통해서 확신까지는 안 가요. 그냥 신뢰 정도까지는 가도 개인의 확신까지는 못 가. 그러니까 못 가니까 이게 300km 못 달려요. 아무리 내가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확신까지는 못 가, 절대. 그러니까 이 신뢰에서 확신까지 가려면 내가 공부를 해야지만이, 그리고 보고 느낀 게 있어야지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된 분들이 매수를 한 거야. 그리고 저는 이 확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지. 뭐 저를 신뢰해라, 믿어라, 뭐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된다라고는 또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워낙 개개인마다 지금 그 차별성이 있다 보니까 제가 뭐 공중파에 아니 공중 이게 대중적인 강의에서 오른다, 내린다, 무조건 해라. 뭐 70대도 하고 20대도 하고 10대도 하고 무조건 사야 된다. 수요에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 못 드리고요, 당연히. 그리고 무조건 하지 마라.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무조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당연히. 후차사는 또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응? 실수요자가 또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역마다. 너무 지금 차별성이 좀 크다 보니까 상담을 통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사람의 상황을 봐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요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좀 많이 늦어서 일단 요렇게만 하고요.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말은 또 기회입니다. 얼마나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하방 압력이 상당히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순간만은 그게 뭐 단순히 뭐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도 뭐 내린다더니 안 내렸는데 둔촌주공 할 때 뭐 내리겠어? 이런 논리는, 그거를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큰 애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비교를 한 거고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가장 근원이 그런 구축이냐 신축이냐 뭐 물량이 많냐 적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상금리예요. 결국은 가상금리인데, 지금 어쨌든 정부의 스탠스가 은행들 집합한 게 지금 아니 몇 개월 만이냐면 작년 9월 이후로 처음이에요. 지금 작년 9월 이후로 처음이야. 이 지금 8월이잖아요. 7월에 모여서 7월에 이게 거의 한 10개월 만에 지금 소집을 시켰는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은 가상금리 올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상금리. 그래서 실제로 올렸는데 지금 이 코픽스가 더 떨어지다 보니까 올렸어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더 내려간 셈이 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 그동안엔 내리라고 했던 스탠스가 올리라고 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하반기는 확률적으로 코픽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쪽에 저는 좀 베팅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입주 물량까지 떨어지면 분명히 단기 위기는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남은 시간은 아까 그 못 드렸던 답변을 드리면서 맞춰볼까 합니다. 뭐 후기 써주시면은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쉬는 시간에 사실 이게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많아가지고 녹화를 할 거 그랬네. 음, 녹화를 할 거 그랬는데 남은 거 좀 답변 한번 드릴게요. 지방 부동산은 실거주 목적으로 새 아파트 사는 게 맞을까요? 근데 이것도 먼저 우선순위가 맞긴 맞는데, 우선순위가 수도권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사는 게 맞다. 지금은. 지방도 실거주 목적으로 새 아파트, 이거 지방은 무조건 새 아파트를 사야 돼요. 지방은. 이건 선택이, 왜냐면 가수요가 없어요, 지금. 이 가수요가 있으면은 안 그런데, 가수요는 구축을 좋아해요. 물론 뭐 신축도 좋아하는데, 어, 어쨌든 실수요만 가지고
그래도 몰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축 사야 되고요. 근데 순서가 그래도 이왕이면은 수도권을 사고 그다음에 샀으면 좋겠다. 응? 이게 이제 답변이고, 광교 실거주하고 싶은데 동탄 거주 중이고 광교 실거주하고 싶은데 2주 전 부동산을 가보니 3, 4월보다 1억에서 1억 5천이 올랐네요. 기다려야 될까요?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지. 동부라인은 다 그 영향권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금리에. 응? 기다리라고 말씀드린 거고. 음, 신혼이긴 한데 신고를 안 해서 명의가 두 개이긴 합니다. 장위를 하면서 신흥 1구역도 같이 하는 게 가능하냐? 돈이 있으면 가능하죠. 이게 무슨 질문이지? 명의가 두 개인데 장위를 하면서 신흥 구역도 하는 게 명의가 두 개니까 가능하잖아. 근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은 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 이게 돈 말고는 걸리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문정 힐스테이트 이 편한 세상 4구 B 분양되었는데 실거주 3년 후 매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전세 내주고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여기는 일단은 조정지역이잖아요. 조정지역은 아시다시피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선택의 좀 여지가 없는 게, 어, 실거주를 해야죠. 왜냐하면 얘도 어차피 에세 파킹주는 아니에요. 뭐 아시다시피 4구 타입이고 여기 멀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선호는 되는데 계속 끌고 가래는 아니야. 얘도 투자성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양극화 지수가 내려왔을 때 갈아타기를 한번 해줘야 돼. 근데 만약에 이게 오르기라도 하면은 비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 실거주를 하고 기회를 봤다가 파는 게 좋죠. 근데 전세를 갖고 있으면 얘가 뭐 2 플러스 1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매도 타이밍이 왔을 때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저는 실거주를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 수요층과 시간의 차이다. 신축도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겠죠. 그러면은 24년 말, 26년 초 중에서 20 무주택자가 사기에는 어느 시점이 나냐? 24년 말이 좋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이게 M2가 지금 올라가는 방향으로 제가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떨어진 거는 다 떨어졌어요. 이미 떨어졌다가 이게 지금 이게 우상향 돼서 올라가니까 이게 점점점점점점점점 찍으면 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상급지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게 좀 많이 올랐지만은 그냥 이 상태로 보면 상승장이거든요, 그냥. 그러면 이게 앞으로 상승이면은 뭐 이게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상승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상승장이니까. 그리고 금리가 지금 뭐야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상승장은 지속이 돼요. 이 B3 구간이 지속된다고. 응?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 그러면 과연 하락장이 진짜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떨어졌을 때 과연 이 지점하고 응? 이 떨어진 이 상태하고가 어디가 높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이 더 낮은 상태고 떨어진 상태가 더 높을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주택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 투자가 아니에요.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가는 거는 보험이야, 보험. 예? 이거 떨어져도 돼요. 나만 떨어지나? 위에도 다 떨어져요. 그러면 돈을 버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개념, 이런 게 개념인데 이거는 물건으로 보는 거야. 똘똘이기 때문에. 물건은 물물교환인 거지. 잠실일수가 꼭 20억이 뭐 30억이 돼야 좋고 20억이면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잠실 엘스만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20억이든 30억이든 물물 교환으로 해서. 응? 그리고 상승장이 되면 될수록 갭은 더 벌어져요. 응? 그러니까 하락하면 좋은 거야. 좋은 거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지금보다 떨어진 가격이 더 높다면 저는 당연히 24년 말을 들어가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때 갈아타게 하면 돼요, 또. 응?
그때 갈아타기 하면 돼. 용산의 에셋 파킹 줄을 알려주세요.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못 가르쳐 주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무료 강의에서 예? 에셋 파킹 줄을 물건까지는 제가 회원들에게만 말씀드리고 아까 장이 예비 당첨을 가져가면서 대출을 땡겨서 예비 당첨을 가져오면서 대출 당겨서 무리해서 신흥 1구역을 사는 게 괜찮냐? 그러면 잔금은 어떻게 해요? 잔금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거 되면은 저는 오케이. 잔금까지 칠 대안이 있으면. 근데 뭐 그때 가서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면은 저는 어 대안이 있으면 오케이, 대안이 없으면 무리다. 마포 힐스테이트 자이 당첨돼서 계약을 하긴 했는데 저층이에요. 어우, 부럽습니다. 27, 마포 힐스테이트 자이가 당첨이 됐었어요. 27년 3월 입주인데 하시원님 말씀하신 위기가 한 번 온다고 한 시기가 시기랑 겹치는데 아직 기한은 남았는데 고민돼요. 전매를 해야 될지 전세를 한 번 돌려도 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데는 제가 타입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강의가 힘든 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이렇게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다 맞는 말은 없어요. 다 맞는 말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된다는 거지. 요런 물건은 A 타입이란 말이야, 이거는. 똘똘이에요, 똘똘이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위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 위기랑 상관이 있는 사람은 이 B 타입을 가진 돈으로 치고 빠지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긴장을 안 하려고 빨리 A탑으로 가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한 물건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이런 거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락장이 와도. 하락장이 오면 전세가가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고 입주 물량 부족하고 오히려 전세가가 떨어져서 역전세가 이제 무서운 건데 그 시기까지 올라면은 3기 신도시가 들어와야 되고 3기 신도시 들어오려면은 30년 넘어야 돼요. 사실상. 사실상 넘어야 되기 때문에 사르셔도 되고 그러니까 하락할 것 같으면 사르세요. 하락이 무서우면. 안 그러면 그냥 돌려도 되고. 근데 거기 걔는 둘 다 해도 상관이 없다. 둘 다 해도. 근데 전매는 아니다. 일단. 저를 주세요. 전매하실 거면. 자, 사호급지 대장 아파트 구축 보유 중에 연말에 다시 하락세로 변곡점이 보인다면 과감히 익절하고 상급지 매수 진입 시기를 기대해 봐도 될까요? 예스. 왜냐하면 격차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좁아졌을 때 해야 되는데 하락장 안 오르고 이렇게 좁아지는 것도 격차가 작아지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오르는 상태에서 내 거가 오르는 것도 격차가 좁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꼭 내게 올라야지만 격차가 좁아지는 건 아니에요. 안 올라도 아니면은 반대로 많이 떨어지고 22년처럼 많이 떨어지고 내 건 조금 떨어지고 이것도 격차가 줄어드는 거고. 격차가 줄어들었을 때 갈아타는 거는 항상 옳은 겁니다. 안 오르든 떨어지든 내게 오르든 중요한 거는 격차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대를 해봐야지고 익절을 해야지 맞는 거죠. 아이 교육으로 강남 진입을 이게 질문이 지금 몇 분이 오신 거야? 60명인데 질문이 이렇게 많아? 아이 교육으로 강남 진입을 내년 2월에 고려 중인데 실거주 괜찮냐? 괜찮죠. 이 질문이 너무 쉬운데? 아이 교육으로 강남 진입을 내년 2월에 고려 중인데 실거주 괜찮냐? 당연히 괜찮은 거 아니야, 강남이? 질문을 잘못 봤나? 그런 의도가 아니실 것 같긴 한데, 좀 추가 설명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일원동에 거주 중인데 상승기 때 매매 시도를 했는데 계속 불발되고 대안으로 위례 아이파크 2차를 구입했는데 위례 상승보다 여기가 너무 올랐네요. 매수를 시도하신 거죠? 아니다. 일원동 거주 중인데 매매니까 이거 팔고 어디론가 들어가시고 싶었는데 안 팔려서
위례를 샀는데 그 두 채가 된 건가? 두 채가 됐는데 원래 살려고 했던 데가 더 올랐네. 갈아탈 기회가 오냐? 기회는 오죠. 근데 그게 당장 안 올 것 같다는 거지, 당장. 근데 그 아까 그 양극화 그래프에 의해서 그러니까 선택 한 번 하면은 이게 대가는 치러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뭐 21년에 22년에 뭐 잘못 샀다, 뭐 물건을. 근데 대가는 지금 치르고 있을 거야. 근데 그 기간에 이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끝까지 버텨가지고 다시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순간은 어쨌든 선택은 잘못하신 거야. 했기 때문에 뭐 두 채 가져가셔야죠. 근데 기회가 옵니다. 어, 와요. 그게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역사가. 근데 이게 당장은 안 올 수 있어요. 기회를 다른 말로 하면 이 빨간 테두리야. 응? 이 빨간 테두리가 기회입니다. 훨씬 길어요. 이런 시기보다 그렇지 않은 시기가 훨씬 길다고. 물론 이거 하락장부터 해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분명 옵니다. 이때도 왔잖아요. 기회가. 갈아타려는 입지가 꽤 차이가 날 때 한 단계를 거쳐서 가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세금 등 고려해서 한 방에 가는 게 낫냐? 갈 수 있으면 한 방에 가는 게 낫죠. 당연히. 복리라는 거는 세금도 세금인데, 어, 그러니까 저는 인플레이션을 어쨌든 해칭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칭. 그러니까 가격을 일단 묶어놓고 돈을 갚는 게 낫지. 이거를 뭐 따라잡는다. 이거는 너무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한 방에 가는 게 좋죠. 이문 사구역 재개발 분양 입주 시기가 27년 하락 예상 시기와 겹치는데 괜찮을까요? 걔는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떨어져도 안 팔거든. 아시잖아요. 입주장 때는 시세가 없어요. 그냥 팔려는 사람이 없기도 하거니와 팔려는 사람 한두 명은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그 가끔 나오는 거고 이게 떨어지잖아요. 안 팔아요. 시세가 그냥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고 어쩔 수 없이 강제 존버하다 보면은 가격은 아마 저항선이 상당히 세요. 신축 아파트는 안 그냥 살아도 불편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락 잘 안 해요. 근데 언제 하락하느냐? 위에가 많이 빠졌을 때. 이문보다 뭐 예를 들어서 동대문이잖아요. 뭐 청량리에 뭐 좀 좋은 그런 신축이 더 빠졌거나 아니면 좀 더 욕심내서 잠실 이런 데 빠지잖아요. 그러면 얘도 빠지죠. 왜냐면 갈아타니까. 응? 근데 얘가 더 빠졌으니까 갈아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지. 좋은 거지.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근데 웬만하면 그런 정도로는 안 빠져요. 그런 정도는 안 빠져. 27년에 이런 신축이 빠질 것 같진 않아. 응.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무주택으로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별로냐? 이거는 무주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혼이신지, 그리고 실거주가 필요 없는지, 뭐 이런 게 더 중요하죠. 만약에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아니면 지방 살고 있다? 나는 서울에 집을 살 필요가 없다? 전 추천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으니까 추천을 못하는 것뿐이고. 미아 3구역이나 수택 2구역은 이주 철거하고 있다. 막차 타고 들어갈까 고민 중이다. 매물이 그렇게 이거는 뭐 어떤 상황이신지를 제가 봐야지 알 것 같은데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며칠 전 4.5급지 구축을 매도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강서구 마곡 엠벨리아 푸트는 마포구와 같은 급지로 보면 될까요? 아니죠. 강서구가 마포구랑 어떻게 급지가 같습니까? 근데 뭐 가격이 비슷하다면 갓 이거는 급지랑은 좀 틀린 거예요. 급지는 이제 땅인 거고 마포구는 지금 7등인가 그래요. 7등인가 8등인가 그러고 강서구는 뭐 14, 5등 정도 하는 급지이기 때문에 급지 차이는 좀 나는 곳이고요. 다만 마포구에서 낮은 애, 뭐 어떻게 보면 용의 꼬리, 뱀의 머리 이런 거 비교했을 때 가격이 비슷하면은 비슷한 거예요, 지금은. 지금 약간 키 맞추기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라 비슷한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너무 올라서 요새 고민돼서 신고가를 잡는 건 아닌가 걱정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된다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르더라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 왜냐하면은 그게 뭐랄까 괜히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도 몸에서 오는 감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각이라는 게 있는데 음, 잘 지식이 없어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면 그건 아닌 거야. 제 경험상으로. 기다리는 게 맞아. 눈을 낮춰야지. 그러니까 차라리 너무 그 한 곳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는 마포 아니면 안 돼. 아유, 딴 데는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이러지 마시고 눈을 조금 낮춰서 어딘가를 잡는 게 맞는 거지. 걔만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또 옳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걔를 잡는 건 또 너무 무리인 거고. 그 다음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거죠. 올해 말 기다려보고 안 되면은 뭐 후순위를 아니 후에 있는 눈을 낮춰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내년 6월에 수원 갭 투자 괜찮을까요? 소액으로 왜 하필 내년 6월이죠?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6월이 될지 5월이 될지. 이게 월까지 지정하시면은 제가 답변을 못 드려요. 음. 아마 이때가 자기가 돈이 나오는 시기인가 보죠?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때 봐서 괜찮은 시기면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은 안 들어가는 거지. 이거를 월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다. 어, 그리고 지금 소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액으로 구축을 더 사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소액으로 먼저 보시면 안 돼요. 입지가 좋은 구축 중에 최대한 소액.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2천짜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비역세권인데 2천 있고요. 역세권인데 5천이 있어요. 갭이. 응? 그럼 이것도 소액일 수 있고 이것도 소액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안 되고 얘는 돼. 그리고 얘는 물건이 아닌 거고 이런 애들 중에서 괜찮은 애들 중에서 뭐 6,500 이런 괜찮은 애들 중에서 이렇게 있으면 그 괜찮은 애들 중에서 요게 소액인 거지 이게 소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도 되시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 지금은 괜찮은 애들 중에서 소액이어야 되는 거지. 자기가 뭐 2천 있다고 2천에 맞춰서 사고 이런 시장은 아니에요. 지금은. 하루님과 같은 고민입니다. 강남권이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언제까지 매수 타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은요, 급지가 뭐 1, 2, 3까지는 이게 한 강동 정도 되는데요. 이 안에까지는 일단은 에세 파킹을 일단 하세요. 하시고, 어, 일단 인플레이션, M2는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먹으시고, 얘는 금리가 어쨌든 당장은 뭐 아니, 오를 기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아무도 못 맞히기 때문에 그냥 요 안에 정도면은 그래도 상급지기 때문에 일단 세팅을 하시고 만약에 진짜 한 25년, 6년에 이런 진짜 폭락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손절하고 바로 갈아타세요. 보고 갈아타는 거야, 그냥. 보고 갈아타면 되지. 이거를 굳이 꼭 거기를 지금 이 타이밍에 24년 안에 안 됩니다. 저는 26년에 강남 가면 안 됩니다. 꼭 이러신 게 아니라면 그냥 이 정도 안에만 들어오세요. 일단은. 음, 일단은. 안녕하세요. 생애 최초 청약을 기대하는 거랑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청약에 목매지 말고 매수하는 거랑 어떤 마음가짐으로 선택을 해야 좋냐? 청약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옵션이에요, 옵션. 그냥 늘 해야 되는 그냥 그런 거지. 계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되면 당연히 좋은 거고, 어, 안 되면 안 좋은 건데,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서울 청약만 추천을 드리고 있고, 사실은 나머지는 추천을 안 드리고 있는데, 뭐 그런 이유가 또 있어요. 있는데, 서울 청약 같은 경우는 거의 당첨이 안 되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없는 거나. 거의 운이나 마찬가지예요, 운. 운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매수를 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뭐 경기도 어디든 해도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청약 자체가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냥 그 지역에 아무거나 사도 오를 때가 있었고, 청약 자체가 좋은 걸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청약이 되게 족쇄야. 만약에 뭐 파주에 당첨되잖아요. 지금 당첨되신 분들 뭐 역세권이라고 이제 좋아할 수도 있고, 안전마진도 먹는데, 이게 팔려고 보니까 24년에 당첨되면은 입주가 뭐 26년이나 7년이에요. 27년이라고 치면 그럼 이게 안전마진을 먹었 있으니까 청약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 2억 일단 먹고 들어가는데 요때 팔 수 있느냐? 못 판다는 거예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럼 또 가요. 29년까지 가야 돼. 근데 이 딜레마는 뭐냐면 24년에는 10%밖에 돈을 안 넣었기 때문에 돈이 남아 또. 근질근질해요 또. 아 이게 남는 돈 이거 썩힐 수 없잖아. 근데 이 뒤에 사는 주택은 비과세가 안 돼 무조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를 사고 돈이 남으면 1년 뛰어서 분양권을 당첨이 되거나 사는 게 차라리 맞다. 응? 굳이 선택을 하자면. 똘똘한 거 사고 1년 뒤에 돈을 다시 모아서 청약 분양권을 사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신혼 전세 살고 있습니다. 신혼이시면 안 되죠. 부부싸움의 원흉입니다. 그런 재개발, 재건축에 장투로 묶어두는 게. 근데 합의가 되시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건 제가 들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혼자는 아니시니까 어쨌든. 검단 신도시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될 때 팔면 좋을까요? 검단 신도시 전체를 어, 케, 케바케 아니에요? 검단 신도시 안에서도 청약으로 84타입 5억이 있습니다. 일단 검단 신도시는 안전마진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먹었기 때문에 그냥 그 나온 시세가 거의 다 팔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뭐 대장주는 지금 뭐 한 7, 8억 하나요? 그지? 근데 어쨌든 걔보다는 다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거기서 비례를 하면 돼요. 근데 쉬운 거야. 어느 정도 그럼 제가 단지 알려주시면은 뭐 대충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율이 있어요. 비율이. 어쨌든 대장주를 기준으로 해서 걔보단 낮을 거고요, 당연히. 음, 그냥 어느 정도 가격보다는 어느 타이밍이고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시세에 팔면 돼요, 그냥. 일단 먹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리고 실거래가를 참조하세요. 인근의 신축, 아니, 인근의 연식 비슷한 거 주변 시세를 판단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 팔리는지가 나와. 어,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거는. 어, 신혼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수택 2구역 재개발 여기 뭐 이제 철거 중이니까 입주를 하겠다. 입주할 수 있으면은 저는 오케이. 음, 입주할 수 있으면. 근데 이거 막 진짜 막 기간이 뭐 엄청 오래 남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음마 아파트나 뭐 오래 걸리는 거는 좀 그렇고 뭐 수택 2구역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입주할 수 있으면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상급지 이동을 급지로 해야 되느냐 평당가로 해야 되느냐 평당가? 요거는 같은 평당가라도 뭐 평당가 1억이라도 자 압구정도 1억이고 예? 뭐 지금은 이제 좀 1억이 넘었는데 예를 들어 반포 있잖아요. 반포랑 압구정이랑 느낌이 어때요? 둘 다 상급지죠? 응? 근데 여기 실거주보다 투자가 더 많죠. 응? 반포 실거주가 더 많죠. 느낌이 틀립니다. 응? 그리고 지금 얘가 좀 더 비쌉니다. 신축이. 얘 뭐 한 1.2억 정도 될 거고 1.5억 정도 될 건데 뭐이 안에서 뭐 반포 구축 뭐 반내자나 뭐 이런 반포 레미안 이런 거 가면 아마 이 압구정이랑 비슷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걔랑 얘랑 어떤 게 좋으세요? 목적이 틀려요, 완전히. 여기는 실수요가 살기가 좋기 때문에 전세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회수가 되는 애고 압구정은 회수가 안 돼요, 전세가. 투자를 하더라도. 그리고 실거주도 해야 되지만 실거주 안 한다고 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에서 해야 되지만 안 한다고 치더라도 전세가가 회수가 안 돼. 근데 얘는 오랫동안 돈을 머금고 있다 한 방에 터지는 거야. 오르는 건 얘가 훨씬 커요. 어. 그렇기 때문에 평당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평탄가로 사는 건 아니고 목적을 가져야 돼. 전세가를 올려서 내가 오랫동안 가져가서 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갈 건지 한 방에 크게 먹을 때 팔아서 뭔가를 다른 걸 할 건지 음, 이거를 정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이촌, 서부 이촌, 현대 한강이랑 동원 베네스트 중 어디가 더 좋을까요? 저는 현대 한강. 왜냐하면은 동원 베네스트는 그 국제업무지구랑 제일 가까운 아파트인 건 맞지만 이게 그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랜드마크가 있는데 현대한강이라고 거기를 못 걸어가냐? 응? 못 걸어가냐 이거야. 국제업무지구까지. 근데 오히려 현대한강은 뷰가 보이는 데다가 어? 그다음에 거기도 걸어갈 수 있지? 또 민족공원도 걸어갈 수 있지. 그래서 저는 뷰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 뷰가. 오히려 그 정도면 다 인근이에요. 국제업무지구 호재 다 받는 곳이야. 근데 뷰가 없잖아. 동원 베네스트는. 그러니까 당연히 현대한강이죠. 광교는 올해 말에 들어가기에 너무 올랐냐? 네, 너무 올랐습니다. 아, 올해 말에? 아, 올해 말은 봐야지. 지금은 올랐다고, 지금은. 지금 그 정도 급지는 다 올랐어요. 너무 늦으신 거야. 그러니까 준비를 미리 했어야지 이게 잡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자꾸 이미 올라간 가격을 보지 마시고 미래를 보세요. 미래. 미래도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은 이것도 과거야. 이것도 싼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래라도 안 놓치려면 지금 준비를 해야지 미래를 안 놓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그 벌어진 과거를 자꾸 보면은 계속 놓치는 거예요. 계속. 뭐 느끼시다시피 비싸잖아요. 광교도. 그럼 너무 오른 거지. 그리고 너무 올랐다 안 올랐다의 기준은 전고점 대비 저는 회복률로 보는데 90%가 넘으면 사실상 싼 건 아닙니다. 지금 더 오를 수 있지만 너무 오른 정도의 체감이야 사실은. 그렇게 계산을 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질문이 진짜 끝도 없이 나왔는데 동부이촌 3위? 아, 저평가 없습니다. 동부이촌동에 저평가 없어요, 지금. 근데 다만 이거 장투로 가져왔을 때 제가 저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 가수요가 더 큰 데 있잖아요. 실수요보다. 응? 실수요보다 가수요가 더 큰 지역은 아무래도 조금 저평가가 조금 있다, 그래도. 근데 용산은 워낙 가수요 수요도 많아요. 동부이촌 정도면은 많아서 저평가까지는 아니다. 좀 더 나은 그런 선택이지 저평가는 없습니다, 지금. 그냥 그런 데들은 가격으로 보지 마시고 미래 입지를 보세요. 입지. 거기에 뭐 가격으로 하는 데 아니에요. 뭐 100억 예를 들어서 뭐 100억짜리를 이거 비싸다고 1억만 깎아주세요. 99억에 팔아주세요. 너무 비싸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100억에 사요 그냥. 내고도 없어. 왜냐하면 입지가 중요한 거야. 이런 데는. 조금 그거 싸게 살려고 그러다가 어 나중에 더 벌어집니다. 그렇게 발전이 큰 데는. 서울숲 프로지오 상당히 좋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고요? 뭐 질문이 좀 이상한데 엄청 좋게 봅니다. 네. 그래서 비싸고요, 지금. 아, 질문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야, 이게 제가 QA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지금 과열돼 있어, 사람들이 과열돼 있어서. 제가 한때 좀 많이 했죠, QA를. 10부까지 막 찍고 그랬는데, 야, 이 짧은 순간에 질문이 진짜 많네. 어, 질문하신 분들은 커피 한 잔씩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자기 오늘 강의 중에서 질문은 없어요? 이 순간을 위해서, 이 순간을 위해서 기다리신 것처럼. 어, 섭섭합니다. 예? 강의에 대해서는 질문이 하나도 없고. 아무튼, 요 정도로 하고 좀 맞춰볼까 하고요. 후기 써주시면 제가 이 녹화본도 공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서둘러서 제가 도망을 가는 것처럼 가는데, 시간이 실제로 많이 흘렀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